열정의 7년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내 어머니 TV 인생스토리 제2회 금일방송은 권지관 전 부산경찰청장이 2001년 발간한 재미없는 천국,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책의 고시 합격기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서적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을 3년 역임하면서 느낀 미국 경찰을 소개하고 한국 경찰과 비교하면서 한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계와 경찰에서 주목을 받은 책입니다. 특별히 본서적 후반부에 게재된 주인공의 중학교 생활부터 시작하여 6번을 불합격하고 7번째 합격하기까지의 행정고시 수험 여정이 예리한 필치로 게재되었기에 그 부분을 낭독하여 7.8기의 의미와 힘든 시절 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 왕사였던 나옹선사의 시 한 수를 읊조리면서 부끄러웠던 지난 이야기를 들추어 본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명월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고 욕심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바람같이 구름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1966년 마산에서 부산으로 전학한 그 이듬해 아직도 촌띠를 벗지 못했던 나는 당시 경쟁이 치열했던 부산중학교에 합격하였던 그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렵게 보였던 그 시험을 무난히 통과했던 것은 어머님의 지극한 정성 때문이었다. 꿈과 같았던 중학교 3년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문제였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간의 나태로 인하여 큰형의 모교였던 K고교 입시에서의 실패가 포기라는 극한 상태로 이끌 줄이야. 동래고등학교 시절은 방황과 자학으로 내 스스로를 밀폐시키고 깊은 염세관으로 빠져들었다. 내 생활이 무질서해질수록 나를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어머님의 눈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2학년 겨울방학을 며칠 앞둔 1970년 12월 초순 군 입대의 결심을 어머님께 틀어놓았다. 나를 이미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님은 나를 붙들고 이제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하시며 흐느껴 우셨다. 이후 3년의 해병 시절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다.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확신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무지하며 좀 더 배우고 깨우치고 경험하고 난 뒤에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1973년 11월 만기 제대를 하고 난 그 다음날 부산 서면에 있었던 한국 검정고시학원을 찾았고 이때부터 집안 식구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던졌던 고3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1974년 여름 부산에서 시행되었던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그해 가을 본격적인 대입시를 위해 상경하여 옛 서울법대 뒤에 있었던 방문 법률연구소라는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만난 서울의 첫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특히 안방에서 같이 공부하게 된 L, J는 나와 나이가 같았는데 행시 2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던 법서를 공부하고 있는 그들 옆에서 큼직큼직한 활자로 된 고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를 뒤적이고 있는 내 자신이 가끔 한심하고 위축되기도 했지만 주위 분위기에 젖어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한두 달 누워
잠자지 않는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나 싶어 이불 받침을 아예 치워버리고 하루 서너 시간 책상에 엎드려 자면서 공부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입시를 눈앞에 두고 그만 앓아 누웠다. 그 결과 K대에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우연히 만난 선배의 권유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로 진학하게 되어 애타게 그리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또 L, J의 그해 행시 합격은 이후 내가 행시를 선택하는데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대학에서 막연하게 많은 것을 기대한 채 1년을 훌쩍 보내고 2학년이 된 1976년 3월 초 드디어 재학 중 행시 합격을 목표로 본격적인 수험 생활로 들어갔다. 1976년 8월 제19회 행정고시는 영어 과락으로 불합격하였다. 평소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충격은 대단하였다. 고시 도전의 첫 패배로 인한 의기소침으로 책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부산으로 내려왔다. 집안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곳에서 12월 한 달을 한 페이지의 책도 읽지 못한 채 보내고 난 뒤 영어 특강과 경제학 특강을 듣기 위해 상경하니 20회 추가시험 공고가 나 있었다. 20회, 21회, 22회 1차 합격, 2차 불합격을 반복하다 보니 대학 졸업을 하게 되었다. 졸업식 날은 내가 실업자라는 걸 확인하는 날이 되고 말았다. 재학 중 합격의 꿈은 거품처럼 사라지고 졸업식장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어머님께 대접을 지은 것 같아 심히 괴로웠다. 졸업식이 끝나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금선암이라는 조그만 암자에 들어갔다. 밤마다 오색찬란한 부산 시가지를 바라보는 기분은 꼭 별세계에 온 것만 같았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저 찬란한 불빛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뭘 하며 살아가는 걸까? 기뻐하고 슬퍼하며 싸우고 질시하며 우글대겠지. 작년 이때쯤에 꼭 엊그제 같은데 난 다람쥐처럼 같은 생활 변함없는 괴로움으로 후적 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 계속되는 심한 잡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님께 부탁하여 다시 삭발을 했다. 그러나 암자로 온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내가 공부하는 방이 철거되는 바람에 장소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 끝에 삼해리로 갔다. 북한강은 변함없이 흐르되 옛사람은 M형과 L형 밖에 없었다. 항상 생각만 해도 가슴 아팠던 곳이었으므로 이번에야말로 여기서 내 한을 풀자고 다짐했다. 부활절 주일날 속옷을 말끔히 갈아입고 청평성당으로 갔다. 그동안 무질서했던 나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구하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미사 도중 주위 사람에게 민망하리만큼 눈물이 쏟아졌다. 봄비가 내리고 소쩍새의 울음소리마저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깊은 밤이면 넘기던 책장을 놓고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모두 꿈같이 여겨지기도 했다. 그렇게 괴롭다고만 느껴졌던 수험 생활이었는데 이때는 독서의 쾌감이 전율처럼 온몸에 흐르고 가슴 두근거리곤 했다. 1979년 23회 때는 1차마저 불합격하였다. 1차 발표날 당연히 내 이름은 신문에 없었고 난 짐을 꾸려 도망치듯 서해의 조그만 섬인 선유도로 향해 몇 권의 책만을 가지고 떠났다. 어머님은 오늘 서울신문의 수많은 이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이름을 찾느라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는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오직 내 자신만을 생각해 보자. 아집을 버리고 오직 실력을 기르자. 차분한 마음으로 냉정한 자세로 기다리는 마음을 배우자.
변함은 어느 곳에도 없다. 슬퍼할 일도 기뻐할 일도 없다. 오직 자각의 필요성만이 있을 뿐이다. 선유도의 경치는 이름 그대로였다. 한 달 내내 낚시만 즐겼는데 어느 날 대학 동기들이 모두 1차에 합격하여 2차 시험장으로 가는데도 나 홀로 1차에 떨어져 괴로워하고 가슴 답답해 하다가 잠이 깼다. 이른 새벽이었다. 뾰족한 침에 찔리듯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한동안 잊었던 괴로움이 불현듯 솟아올랐다. 1980년 24회 원서 접수를 하고 나니 307번이었다. 3급 시험이 7번째이니 이번엔 틀림없이 합격하는 것인가 보다며 자위하고 1차를 시작했다. 3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시간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잠을 5시간 정도로 줄이면서 새벽 4시까지 버텨나갔다. 1차는 문제집을 많이 보아야 하므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제집을 골라 각 과목 한 권씩 풀어보고 나머지는 과목당 서너 권씩 답을 미리 표시해 놓고 문제와 정답, 해설만 읽어나가는 식으로 했다. 1차를 보고 나니 웬만하면 합격할 것 같았다. 1차 발표 전까지 공부를 못하면 24회 2차 합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짐하고 다시 3일리로 갔다. 그러나 재정학 출제에 말썽이 생겼고 문제되던 유 교수 문제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여 책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 생각다 못해 며칠간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회화동에 있는 시독서실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3회리로 돌아왔다. 뒤에 알고 가슴이 철렁한 사실이었지만 1차는 커트라인에서 합격했다. 2차 시험의 3일 동안 잠은 시험을 끝내고 바로 돌아와 2시간 정도 자고 다음 날까지 밤을 새우는 식으로 했다. 항상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하던 기도는 두루마리 시험지가 풀리는 순간 주님 불쌍한 이 이나시오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애원으로 변했다. 1980년 12월 최종 합격자 발표일. 군영 축하합니다. 합격이요 하고 장거리 전화가 K형으로부터 걸려왔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머님은 나를 부둥켜 안고 오셨다. 어머님 눈가의 주름 사이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내가 저 눈물을 보기를 얼마나 소원하였던가. 하느님 감사하나이다. 어머님 당신의 승리이십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저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고 제가 시험에 임할 때 당신은 성모님께 애원하였나이다. 어머님 진정 감사하나이다. 여기까지 권지관 전 부산경찰청장의 생애 가장 힘든 시절 7년을 소개하였습니다. 항공기는 이륙하기 전 시속 300km로 속도를 높여야 이륙할 수 있고 이륙하여 정상 항로에 진입하면 조용하고 안정된 운항이 계속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교를 중퇴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1973년 11월부터 7년간 고교 졸업 검정고시, 대학원을 거치면서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결단과 의지와 각고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감사합니다.